그럼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아이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드렸던 아이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기현 재판부가요. 내란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천불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정말 지기현 윤석열의 사법탈옥 시즌2가 지금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정도면 지기현 부장판사 내란범들 풀어주는 게 이 사람의 취미가 된 듯한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뭐 간단하게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26일 날 풀려날 예정이었던 구속 만료가 예정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돼서 오늘 지기현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 조건부 보석을 결정을 했습니다.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입니다. 최장 6개월이고 그 날짜가 6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요청에 따라서요. 조건부 보석을 했습니다. 보증금 1억,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을 붙였고요. 특히 직접 김용현이 직접적이거나 혹은 변호인들을 통해서 이번 내란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들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전제를 깔았다라고 합니다. 깔았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김용현 측에서는 지난번에 원래 보석 신청이 있었는데 이걸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나 조건부 보석이 아니라 나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겠다 하면서 항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김용현 측에서는 요건과 관련돼서 지금 항고를 한 상태고요. 뭐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이 소식 접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또 천불나는 일 만들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나가지 못했던 방송에서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김용현 보석 검토하고 있다라 해서 그날 정말 제가 막 열을 내면서 정호진의 브리핑을 했는데요. 방송 못 나갔습니다. 아쉽게도. 근데 결국은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몇 가지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요거를 첫 번째 아이템 해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사건 접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기현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정말 저는 지기현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심에서 선고가 나지 않으면 구속기간 6개월이에요. 근데 지기현 재판부 이번에 내란 사건을 맡으면서요.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선고를 내년 초로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다라는 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내란 사건 관련돼서는 뭐 증인도 많고 따질 게 많다라 그래서 내년 초에 선고가 날 거를 이미 스케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같은 경우는 1심 때 이미 선고가 나서 구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구속됐던 거 아닙니까? 지기현 재판부는요.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내란이라는 이 특수한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재판 속도도 상당히 늦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보면요. 일주일에 재판 한 3번인가 했나 그런 때인데요. 여기 지금 한 달에 2번인가 굉장히 적게 하고 있어요. 일부러 재판 속도를 늦게 하면서 사실상 이미 윤석열 같은 경우는 구속기간 산정 지 멋대로 해가지고 이미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내란의 2인자인 김용현을 비롯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요. 이제 곧다 구속기간 만료가 됩니다. 선고를 안 했잖아요. 다 풀려나는 겁니다. 지금. 다 풀려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인데 내란 사건이라는 특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기존에 있었던 다른 재판에 비해서 굉장히 늦은 속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정도면 대법원에서 빨리빨리 하라고 얘기를 하든가 등등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본인 부장판사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이 사람들 다 풀어주는 플랜을 가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에 구속기간 산정 방식 지멋대로 하면서 다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말 좀 기가 차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차는 상황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사진 하나 더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오늘 올라온 사진인데 이게 주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이없다. 지하상 가서 윤 목격한 알바생. 저번엔 김모 씨도 봤다. 김모 씨가 누구겠습니까? 김건희죠. 자, 이게 뭡니까? 경찰 2차 출석 요구한 날 아크로비스타 상가에서 왔다 갔다 반바지 차림으로 했는데요. 또다시 아크로비스타 어슬렁거리는 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풀어나고서 뭐 했습니까? 맛집 순례 갔어요. 반려견 산책하고요. 다큐 관람까지 하고요. 아크로비스타 상가 어슬렁거리는 게 지금 한두 번 포착된 게 아닙니다. 국민들 철불나고 열불나게 하는 눈꼴 사납게 하는 그런 일들 버젓이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들 풀러나서 어슬렁거리고 활개치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로 끝이는 게 아니라요. 김용현도 지금 조건부 보석이 아니라 버텨가지고 불구속으로 나오면 막 활개치고 다닐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아스팔트 긁고도 마이크 잡고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지기현이 다 계획하고 있었구나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저 두 번째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지기현이 이 사건 계속 맡고 있죠? 지금 룸사롱 접대 사건이 벌어진 게요. 이미 한 달 전입니다. 이런 사건 벌어지면요. 당장 재판에서 배제시키고요. 사실 이 정도의 사건이었으면 법복을 벗을 일입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재판 맡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에서 이 지기현의 룸사롱 의혹과 관련돼서 사실관계 확인해서 조사 중이라는 게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요. 이미 한 달 전에 나온 겁니다. 한 달 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놀고 있습니까? 한 달 전에 이거 조사 착수했는데 왜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죠? 왜 강감한 소식이죠? 더군다나 룸사롱 가서 지금 접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사실관계 확인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룸사롱 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에서 결제를 누가 했냐 등등 확인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직까지 한 달 동안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거죠? 그냥 뭘 숨기는 겁니까? 이거 지기현 감사하는 것밖에 다른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저는 이 정도면 대법원도 내란 카르텔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내란 카르텔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 웃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지기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하면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기현이요. 1차에는 자기가 밥을 샀고 2차에 룸사롱을 갔는데 2차 룸사롱 가서 자기는 인증샷만 찍고 나왔다는 거예요. 인증샷만 찍고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지기현이 자기가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입장 밝히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평소에 삼겹살에 소맥 마신다고 신상 발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발칵 뒤집어진 게 있죠. 아니 요즘 룸사롱도 삼겹살 굽냐 이런 건데요. 지기현의 이 희한한 문법이 있습니다. 지기현의 이 문법에 따르면요. 룸사롱은 삼겹살 굽고 소맥 마시고 인증샷만 찍고 나와버리는 곳이 돼버렸어요. 예. 룸사롱에서는요. 삼겹살 굽고 소맥 마시고 인증샷만 찍고 나오는 곳.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룸사롱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거 진짜 지기현의 희한한 화법 아니에요? 아니 좀 제발 이런 룸사롱이 있는지 이런 거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요.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십시오. 예,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발. 룸사롱에서 삼겹살 굽고 소맥 마시고 인증샷만 찍고 나오는 것인지 정말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정말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이런 룸사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짓거리는 지기현을 아직까지 내란 재판에 배제를 시키지 않고 있으니 윤석열을 비롯해서 이제 내란의 2인자서부터 주요 임무 종사자들 줄줄이 다 활개치고 나오는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분통 터지는 일. 세 번째,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에서 사법부와 검찰의 내란 짬짬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짬짬이. 저는 정말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검찰이 지금 조건부 보석을 신청한 겁니다. 검찰이. 근데 내란 2인자 김용현과 관련된 지금 얘기는 이 내란 말고도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버거보살 노상원 아시지 않습니까? 버거보살 노상원은 내란 당시 민간인이었어요. 그런데 민간인인 노상원이 비아폰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만천하에 다 드러난 거예요. 노상원에게 비아폰 준 게 김용현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지금 추가 기소가 가능해요. 더군다나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이 있었을 때 전현직 장성들 성향 파악하는 블랙리스트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김용현 의원은 추가 기소할 거리가 차고도 넘치는데 그런데 이거 검찰이 추가 기소 안 했어요. 이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이 검찰 자격이 있어요? 아니 이거는 지기현 재판부랑 심우정 검찰이 대놓고서 지금 내란 세력 풀어주겠다고 지금 짬짬이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사실 내란 특검 시작됐고 검찰 공소청으로 만든다 전락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포자기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요 심우정이 야 이거 추가 기소하지 마라는 입김이 없었으면 이러지 못합니다. 응? 아니 대한민국 검찰들 중에서 그래도 최소한 내 임무는 최대한 뭐 공소청으로 전락되든지 간에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건 심우정이 입김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이해되게 하겠지만 뒤에 심우정 같은 경우 이미 내란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검찰 이 내에서 지금 내란 세력들 봐주기를 위한 짬짬이가 있고 그 정점에 지금 지기현과 심우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참에 사법부와 검찰 내에 따리를 틀고 있는 이 지금 내란 카르텔이요 확실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요 형사소송법상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도 그렇고 김용현도 그렇고 지금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기소 못합니다. 다른 건으로 기소해야 돼요. 물론 내란 특검도 있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상범 특검도 있지 않습니까? 앞서 김용현 같은 경우는 노상원에게 비합헌 준거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뭐 하다못해 지금 경찰이 윤석열 지금 계속 소환하려고 했던 게 그 윤석열 체포하려고 했던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금 막 맞고 막 이랬던 일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경호처 막 등등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 기소할 수 있는 거리는 넘칩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특검이 한 20일경 안에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특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다소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눈꼴사나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국민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지기현, 심우정 등이. 저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 특검을 통해서 3대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이인자 김용현이 저는 추가 기소돼서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기까지는 국민들이 또다시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사법부와 검찰 내에 따리를 틀고 있는 내란 카르텔들 뿌리를 뽑아야 되고요. 사법부 검찰 개혁 정말 이거는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